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항등식 먼저 해볼 건데, 항등식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이제 등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보면은,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배울 항등식도 있고, 너네가 많이 배워봤던, 많이 풀어봤던 방정식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크게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약간 이런 거야. 뭐 2x 플러스 1이 9래. 1차 방정식 같은 건데, 그러면 방정식 같은 문제는 x를 구할 수 있죠. x 어떻게 구해? 뭐 1 넘겨서 뭐 2x는 8이고 x는 2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 있고, 뭐 1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풀 수 있습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인데 이거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해서 뭐 x 더하기 2 x 플러스 1로 구해놓고 x값 뭐랑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죠? 그래서 x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경우는 x값을 어때요? 구할 수 있고, x라는 건 보통 원래 범위가 모든 x가 아무거나 다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고, 여기서 뭐밖에 안 돼? 얘랑 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방정식은 x값이 특정합니다. 뭐 1개, 뭐 2개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항등식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성립해. 그래서 모든 x값에 성립한다는 표현은, 항등식은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 2x 플러스 1은 뭐 2x 플러스 1에, 근데 왼쪽 괄호를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방정식 풀듯이 뭐 1 넣어볼게. 얼마야? 4. 오른쪽도 4. 뭐 맞는 말이죠? x에 2 넣어볼게. 6. 여기도 4 더하기 2니까 6.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모든 x에 다 성립한 거거든. 그래서 항등식은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x랑 y 문자를 모른다고 해서 미지수라고 하죠.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미정개수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등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주어져 놓고선 요게 항등식이래.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둘이 똑같다는 표현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고 b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항등식은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미정개수법에서는 개수비교법, 아까 그 것처럼 왼쪽이랑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뭐 x-2에 뭐 x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문제가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면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야? a, b, c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왼쪽을 뭐 하면 돼? 뭐야 이거 차수가 안 맞아. 왼쪽을 뭐 하면 돼요? 왼쪽을 전개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하는 문제가 개수비교법입니다. 뭐 말 그대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뭐 ax제곱 bx 더하기 c, 왼쪽이랑 오른쪽 개수를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얘들아, 대입이라는 표현 뭔지 알죠? 집어넣는 거. 근데 수치라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숫자를 대입할 만한 거 뭐 있냐면요, 여기 0이 되는 값에 보통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0이 되는 값은 얼마야? x에 2겠죠? 그래서 x에 2를 한번 집어넣는 거고, 여기 0이 되는 값은 얼마냐면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뭐 쌤이 문제를 만든 거니까 너네가 뭐 이 식을 봤을 때 어차피 a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뭐 1인 거고, 여기 c 같은 경우도 상수항끼리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8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풀 때는 그 수치대입법을 안 쓰고 약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좀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괄호 형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식을 봤을 때 A, B, C가 앞에 문자가 있고 우리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여기 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누구 있냐면은 X랑 X-1이랑 X 더하기 3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0이 되게 하는 X값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0이 되게 하고 싶어. X 뭐 집어넣어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고 1 집어넣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0이랑 1이랑 마3을 집어넣으면 총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거든.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문자 3개 A, B, C.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 학원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X에 0 넣어볼게. 그럼 좌변 뭐로 바뀌어? 왼쪽 등호 기준 왼쪽 3이죠? 그럼 우리가 X에 0을 집어넣는다는 표현은 요 놈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X가 곱해져 있고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0이랑 뭐 곱해봐. 0이잖아. 그러면 X가 있는 항은 다 지워져요. 누구만 남아? 여기만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X에 0을 집어넣을 거니까 누구만 남겠습니까? 마이너스 3B만 이렇게 남겠죠. 그럼 B는 구했지. 이렇게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수비 규범 말 그대로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주면 돼. 그게 쉬워. 근데 수치 대입법은 하나하나 너희가 뭘 대입했는지 구해줘야 되고 대입하는데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 한번 넣어볼게요. 좌변은 계산하면 되니까 4인가요? 혹시 얘를 대입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만 살아남을까? 세 번째 거만 살아남겠죠. 왜? 우리가 얘를 보고 1을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있는 식은 다 사라지겠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 지워져요. 0으로. 그래서 마지막 것만 1을 대입하면은 4C. C는 1. 그럼 요거 보고 마이너스 3 대입할 거니까 계산 좀 해볼게요. 18, 3, 3인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그러면 24겠죠? 24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지워지고 첫 번째가 남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12A네? 맞지?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4까지니까 플러스 12 맞죠? 그래서 A는 2.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구해서 문제에 맞게 풀어주는 게 이제 수치 대입법.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혹시 여기서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란 말 대신 약간 살짝 다른 표현을 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센에는 써있는데 센 B가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잘 여기 써놔주세요. 알겠죠? 여기 빈 공간을 너네가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잘 써주시고 문제를 봤을 때 항등식이라는 표현은 이런 값이 있으면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모든 x가 있으면요 항등식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이란이랑 같은 말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은 좀 해석이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둘이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임의라는 표현과 모든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니까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표현 뭐 x값에 관계없이. 근데 이것도 잘 읽어보면은 x값에 관계없이라는 게 그냥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야만 항등식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세미나 빈칸 좀 풀어보면은 약간 무슨 표현이냐면 첫 번째는 뭐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래. 그래서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x 구하는 문제라고 했나요? 아니요. 개수 구하는 문제. a, b, c를 구해줘야 돼. 근데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0이 나온대. 그럼 x에 집어넣으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계산해서 여기까지 얹어서 다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되냐면은 여기 다 0이 돼야 돼. C는 쉽죠? C가 0이 되면 된대. 근데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X에 뭐를 집어넣든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여기가 0이 되려면
개수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는 0, B는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좀 어떻게 알려주자면은 여기 문자가 누구야? X죠?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근데 이게 오른쪽처럼 0이 되려면은 이 2차식은 요렇게 생겨야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A, B, C 이렇게 좀 구분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좀 써주면 될 것 같고 뭐 2번 답은 어렵지 않죠. 그냥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식이 되면 돼요.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A랑 이거 혹시 A 프라임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A랑 A 프라임 개수끼리 같으면 돼요. 알겠죠? 쌤이랑 아까 해본 것처럼 그냥 이런 표현이야. 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인데 여기 항등식이래. 그럼 둘이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개수끼리 똑같다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은 좀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문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X, Y가 나와도 개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랑 상수항까지 0으로 취급하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정리 내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문제 좀 풀고 다시 한번 알려줘 볼게요. 봅시다. 지금은 딱히 뭐를 대입할 게 없어. 왜? 너네 이거 보고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B 대입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숫자를 모르는데. 이거 보고 대입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푸는 거냐? 요거를 전개해서 왼쪽이랑 비교하는 건데 쌤 비교하기 전에 요거 좀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을 전개해서 왼쪽이랑 똑같다고 푸는 거야. 왜? 모든 실수 X니까 항등식이거든. 근데 얘는 상수항이니까 무조건 상수항이랑 상수항을 곱해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B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먼저 너네가 알고 가면 더 쉬운 거고. 그래서 결론은 X 마이너스 4랑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11을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쌤은 이 B를 얘를 이용해서 구했고요. 이 식에는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A는 몰라. 얘는 못 써. 어차피 이미 써 있으니까. 근데 이 식에 힌트가 하나 더 있어. 여긴 누가 없죠? 1창 X가 없어요. X가 왜 없어? 0X니까 없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네가 X가 뭐가 나와야 돼? 개수가 0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X만 잘 구해보겠습니다. X 어떻게 구할까요? X랑 12 곱하면 되겠죠? 12X 마이너스 4랑 C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CX 그럼 C는 얼마야?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가 3이니까 결론적으로 B랑 C는 다 구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기 남은 A는 또 2차항이기 때문에 2차항은 또 어떻게 구해주면 돼? X랑 X 곱하면 되고 X제곱이랑 상수항 곱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1로 구해주면 되겠죠. 쌤이 지금 문자가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했지만 그냥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여기부터 좀 항등식에 대한 문제인데 잘 봐야 되는 거 볼게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이미의 아까 모든 실수 항등식이 말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뒤에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누구야? K네. 그럼 여기서 이 등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문자는 X 아니면 Y잖아요. 근데 여기 힌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서 문자가 K만 있는 거예요. K만 문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K에 대해서 항등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문자가 K로 좀 바뀌면요. 우린 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내림차순 뭐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차수를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쓸 건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K가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 KX도 있고 KY도 있고 이 K도 있지. K 있는 애들 쭉 쓰는 거야.
두 번째, K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등식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문자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K에 관한 1차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봐요. 이런 식이, 개수를 모르니까 이런 식이 오른쪽처럼 0이 되고 싶대.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K에 관한 1차식이니까 오른쪽 0을 어떻게 해석해달라고요? 얘는 0K 더하기 0으로 바꿔야만 무조건 0이 나온다고요. K에 뭘 집어넣든 0이 나오려면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돼서 0으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0이 나와야 되고. 그럼 무슨 말이야? K 앞에 없지만 K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 0이 돼야 돼요. 그럼 뒤에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고. 그랬더니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 돼버리네? 근데 뭐 물어봤어? 두 x, y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뭐 풀어주면 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해볼까요? 또 신입생들 있으니까 천천히 해볼게.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 변형은 아니네. 근데 맞지? 그냥 쓰자.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2xy도 있죠. 얘는 4. 얘는 10 더하기 2xy. xy 얼마 나옵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 약분은 마이너스 3까지. 됐나요? 요거는 항등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 문제지만 제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알려줘 볼 건데, 문제를 보면 얘들아, 여기 A0부터 A6이 이제 상수라고 써 있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제 X 앞에 곱해져 있어요. 그럼 상수이자 이건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왼쪽 좌변은 뭐 의미 없고 계속 바뀌니까 이제 오른쪽 식을 보면은 뭐 A6 X6제곱, A5 X5제곱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기본 문제는 뭘 물어보냐? 얘를 물어봅니다. A6, A5, A1, A0. 다시 말하면 여기 오른쪽 식의 개수들의 합. 이게 제일 기본 문제인데 이 개수들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누구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X를 없애고 싶은 거고, 다시 말하면 X를 조금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려면요, 방법은 뭐냐면 X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형이라고 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X에 1 대입해 볼게. 뒤에 X가 다 사라져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A6, A5 이런 애들만 남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X에 1 대입해 볼게. 뭐 1, 마사 2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를 세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제일 기본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좀 심화되는 거는 문제처럼, 문제는 뭘 물어봤죠? 다 더한 게 아니고 홀수만. 그러면 홀수만을 물어본다는 거는 짝수도 물어봐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짝수에서 얘들아 요 식에도 끼는 겁니다. 0까지. 그럼 이런 짝수랑 홀수는 뭐로 구하냐? 얘는 세트인데 1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해서 요 두 개의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잘 봐. 우리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뭐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은 얘는 상관이 없죠. 1이니까.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은 지수가 홀수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을 홀수만 제곱해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숫자가 홀수인 애들은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숫자가 좀 커지겠죠? 1, 2, 3, 7. 7의 세제곱. 요건 쌤이 구해볼게. 그럼 이 두 개씩을 완성한 다음에 둘을 연립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들, 짝수들은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더하거나 빼는 거 가감법.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이 식들이 나옵니다. 둘이 한번 더 해볼까요?
오른쪽 더하면은 누가 지워져? 홀수 애들이 지워질 거예요. 위엔 플러스고 밑엔 마이너스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플러스 애들은 더해지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이게 짝수들이 다 있는데 내가 왜 아까 0까지 껴서 알려줬냐면요. 더하죠? 여기 안 지워져.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 애들이 0 포함해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이런 한 개짜리는 왼쪽 342를 뭐 해줘야 돼요? 반 나눠달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문제의 답은 홀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부호가 다른 홀수에 대한 따로 어떻게 구하냐? 더하기가 아니고 빼주시면 됩니다. 나 빼볼까요? 답부터? 마이너스 344 여기서 이렇게 둘을 빼버리면은 이번엔 부호 다른 애들은 더해져요. 근데 부호 같은 애들은 빼지죠. 그럼 이번엔 짝수 애들이 지워지고 홀수 애들이 몇 개씩 남아? 두 개씩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선 홀수만 궁금한 거니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72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이들과 좀 비슷하게 얘까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럼 혹시 얘랑 차이점이 뭘까? 0이 빠졌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럼 마지막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A0을 빼야 되거든요. A0은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우리 아까 개수가 지워지면 안 되고 여기 문자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1을 대입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A0만 남으려면요. 여기 문자를 그냥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A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하게 혼자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알겠죠? 유형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얘까지 보고 나머지 정리 가볼게. 약간 얘는 뭐 항등식 내용이지만 약간 좀 나눗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혹시 나눗셈 가는 과정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 뭐 있죠?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을 약간 이 검산식을 좀 쓰려면은 또 나눗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숫자만 좀 연습해 볼게요. 혹시 우리 17을 5로 나누면 뭐가 얼마 나오죠? 3. 나머지는 2 나오죠. 그러면 이제 너네가 나눗셈을 공부하면 잘 나눴나 안 나눴나 검산해 보는데 졸림 일어나야죠. 검산식 어떻게 쓰죠? 이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 뭐예요? 더하죠. 그럼 지금 볼게요. 문제에선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목도 나올 거고 나머지도 나올 건데 잘 보니까 몫이 안 써 있어요. 그럼 나눗셈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검산식을 써보면 이런 거예요. 얘로 나눈 거고 몫은 뭔지 몰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자리인데 우리 혹시 몫을 뭐라고 쓰냐면은 Q라고 씁니다. Q.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생각해 볼게요. 2차식인데 나눠봐. 그럼 여기 뭐 있겠어? 이런 1차식 형태. 다시 말하면 문자를 X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몫을 Q라고도 쓰고 X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QX라고 쓸 거고요. 이게 몫입니다. 나머지를 원래 더해주는 게 맞아요. R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가 아까 없다고 했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나머지 정리 문제처럼 보이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아야 돼요. 항등식이라는 건, 검산식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 QX를 잘 보니까 말했죠? 이게 2차면 오른쪽이 1차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아까 쌤이 1차식은 어떻게 써달라고 했었냐면은 AX 플러스 B로 쓰고 싶은데 얘랑 얘 곱해서 얘 나와야 돼. 그럼 A가 뭐일 수밖에 없겠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식은 AX 플러스 B라고 쓴 거지만 여기 B랑 여기 A랑 둘은 달라요.
그래서 쌤은 이 B랑 이 B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 C로 바꿀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네? 뭐 숫자 대입할 거 있어요? 없어. 인수분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개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 좀 항을 좀 찾아서 풀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냥 전개해볼게. 아까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에 비어있는 항이 있죠? X제곱. 아까는 X제곱을 구해서 풀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개해서 풀어줄게. 알겠죠? 그건 너는 마음입니다. C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잠깐만. C 마이너스 1의 X제곱. 5X 마이너스 CX. 5 마이너스 CX. 5C. 이 식은 오른쪽을 전개하는 식이고요. 왼쪽은 건드는 거 없죠? 이렇게 그대로 써면은 이제 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2창, 여기 2창 없다고 했잖아. C는 1. C가 1이니까 5 빼기 1이니까 여긴 4X. AX 4X. 5, B는 5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C는 구하는 게 C는 구하는 게 아니니까 A랑 B만 더해서.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내용에서는 나눗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신입생들은 잘 몰라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알겠죠? 차수를 조금 올려볼까? 쌤 얘를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나눗셈 모르는 학생은 이거 보면서 잘 익혀보세요. 이렇게 다항식 나눗셈도 똑같이 숫자 나눗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x 플러스 1에다가 어떤 문자를 곱해서 일단 얘만 만들 거야. 누구만? 최고차항만. 그럼 x랑 뭐 곱해야 얘 나오겠어요? x 제곱. 그 다음 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차수 라인을 좀 따지거든요.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줘. 뭐 3차, 1차 상수항 주면 가운데가 빵꾸 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빵꾸 채로 해줘야 돼요. 안 땡기면 좀 순서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요 상태도 똑같아. 기본적인 나눗셈은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얘까지 만들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자를 없애죠? 그럼 빼야지.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나 얘 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근데 우리가 나누는 식이 항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보통 2개씩 쓰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이 뒤에 것만 내려와.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풀까 이렇게? 이 상태랑 뭘 곱해야 얘가 나오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x랑 뭘 곱해야 얘 나오겠어? 마이너스 3x. 빼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3x 빼기 3x가 6x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식이 2개니까 하나 더 내려와 주세요. 얼마 곱할까? 6까지. 6x 더하기 6까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요게 나머지고요. 여기 몫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나눗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나눗셈을 잘 했나 안 했나 검산식 쓰는 거예요. 여기서 검산식은 우리 나눈 식 x 플러스 1에다가 목 곱해주시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1까지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나눗셈인데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 단원이야? 나눗셈 배우는 단원이야? 아니야.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공부하는 건데요. 나머지 정리에서는요. 나머지만 궁금한 겁니다.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 누구야? 맨 뒤에 마이너스 1 여기 나머지입니다. 두 번째. 이 검산식이라고 하면은 이 식을 얘로 잘 나눠서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잘 나왔는지 검산해 보는 거고 실제로 오른쪽을 계산 전개하면요 왼쪽이 나와야 돼요. 그럼 볼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네 식이. 근데 x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그럼 뭐야? 얘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 식이랑 똑같은데 여기만 궁금하네. 여기를 없앨 겁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없앨까? x에 뭘 집어넣어서 없앤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x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 있어? 요거 0이 되게 하는 값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잘 봐. 우린 나눗셈을 나머지 정리에서 하진 않아요. 방금 나눗셈을 이용해서 검산식을 보여준 건 잘 모를까봐 보여준 거고,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원래는 나누는 식은 써있어. 몫은 몰라 qx, 나머지 r, 나머지도 몰라요. 원래 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요게 궁금하니까 요거를 없앤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x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를 0으로 만든 x에 마이너스를 직접 대입하면 이런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까지 나올 건데 뭐 틀렸냐? 맞구나? 미안. 이게 마이너스 5죠? 그럼 지워지면 누구만 남아요?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실제로 계산해봐도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주고 싶은 내용 뭐냐면 얘들아,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fx를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검산식을 써보니까 fx라는 식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고 나머지만 궁금한 건데, 여기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그냥 과감히 버리면 된다고. 없애면 돼요. 얘만 궁금한 거니까. 근데 이 식을 없앨 수 있는 이유는 검산식이 항등식이니까 가능한 거고, 여기 식을 없애려면 x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너네가 궁금한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가 r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잘 봐. 너네가 어떤 fx를 1차식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면 뭐 대입하면 돼요? 여기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어디 식에? 앞에 식에. 한 번 더 해볼까? 잘 봐.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하자고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여기 0이 되는 값을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3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얼마야? f3이 된다고 하는 거죠. 됐어? 봐요. gx라는 식을, 이 fg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떤 다항식. 얘를 쌤이 2x 더하기 5로 나누고 싶어. 그때 나머지만 궁금하네. 나머지 얼마 나올까? 정확히 얼마나, 나머지 얼마라고요? g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라고. g 마이너스 2분의 5 어떻게 나온 거예요? 0이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지. 그거를 여기 식에 대입한 거야. 그냥 f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gx라는 식이니까 gx에 집어넣는 거고, 여기 0이 되는 값을 대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알겠죠? 왜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되냐? 이 gx라는 식은 얘로 나눴을 때 목 알아? 몰라? 몰라. 나머지도 몰라. 근데 얘가 궁금하니까 여기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정리 전부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심화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나머지 얼마 나온다고요?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 되는 값을 대입. 얘는 x-a야. 그럼 x에 뭐 집어넣어요? 0 나와? a 집어넣어 0 나오겠죠? 그러면 요때 나머지는 뭐라고 써주면 돼? f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심화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fx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너네 배울 건데 이제 못 풀어. 왜? 우리 1차식일 때 0이 되니까 바로 알아왔잖아. 근데 지금 알아볼라? 안 보이거든.
그럼 얘가 잘 보니까 요 놈이 2차식인데 2차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 1차랑 1차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이 1차랑 1차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해봐. x-3에 x 플러스 1이지. 그럼 x에 뭐 대입할 거야? 3 아니면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뭐 이상하죠? 왜냐면 나머지를 하면 어떤 숫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3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답이 분명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잘 봐요. 너네 fx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나머지라고 했었죠?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나눈 식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럼 너네가 나눗셈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나눗셈을 했어. 뭐 잘 빼가지고 잘 나왔어. 근데 마지막 이 식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럼 너는 얘랑 뭐 곱해서 얘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왜? 이미 차수가 2차잖아. 그럼 나는 2차 나올 때까지만 나누기 하는 거고 나보다 차수가 낮네? 그럼 나눗셈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은 여기 나머지는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차수가. 그럼 2차잖아요. 그럼 몇 차식일 수 있어? 얘처럼 1차식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처럼 상수항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도를 합쳐서 그냥 차수 높은 1차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죠. 나머지 뭐로 써야 된다고? 이런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1차식처럼 생겨야 돼요. 그럼 봐봐. 우리 이거 왜 아까 Q라고 했었죠? 몫을 Q라고 하니까. 근데 이 목자리가 이런 기본적인 X식이니까 X라고 붙인 거네? 나머지 원래 뭐였어요? 나머지 원래 R이었어요. 근데 X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라는 표현 대신 우리 기본적으로 RX라고 많이 씁니다. 뭐일 때부터? 여기가 2차 이상일 때부터. 1차면 숫자야. 왜 얘보다 차수 낮은 건 상수항밖에 없거든. 근데 2차면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RX, X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혹시 여기가 만약에 나누는 식이 3차식이어 볼게. 그럼 여기 나머지는 몇 차가 올 수 있을까? 2차도 올 수 있고 1차, 0차 올 수 있으니까 차수 제일 높은 게 뭐예요? 2차죠. 그럼 2차식 쓰는 거야. 뭐? 너는 2차 함수 공부할 때 제일 기본적인 일반형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잘 봐. 아까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를 뭐로 쓰자고요? AX 플러스 B라고 쓰자고 했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주면 돼. 왜? 이거 아까 인수분해한 거 이거여가지고 식이 2개였는데 그럼 2개 중에 뭐 대입해야 되나? 근데 뒤에 식을 끝까지 보니까 난 이 나머지가 궁금한데? 나머지 모르는 게 몇 개야? A랑 B 2개 모르네? 근데 넣을 게 몇 개 있어? 2개인데? 그럼 2개 넣는 거야. 그럼 뭐 넣을 거야? 3 넣겠죠? 그럼 3을 여기에 넣어줘. 그럼 F3은 3 넣어봐. 다 지워줘. 3 넣으면 3A 더하기 B까지. 또 요거 넣을 거죠? X에 뭐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죠? 그럼 F-1은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까지. 아까 연습해봐서 알겠지만 요런 애들은 어떤 식에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 3A 더하기 B가 5고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 같은 거야. 그럼 요 상태에서 A, B는 뭐로 구하냐면은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뭐 하면 나와요? 둘이 빼거나 더하면 알아서 답이 나오겠죠. A가 1이니까 B는 2 나올 거.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니까 이 나머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A 1 넣고 B에 2 넣으면 X 플러스 2로 바뀌는 것 뿐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공부 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요. 요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모르면 안 돼요. 제일 기본이니까. 이건 기억해주고 여기서 심화되는 내용만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내용은 인수정리라는 표현입니다. 별거 없어요. 요 놈은요. 그냥 나머지가 0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중3 때 인수분해 잠깐 했기 때문에 약간 인수정리의 의미는 fx에 대해서 검산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정리면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인수정리 나머지가 없네요? 그럼 약간 어떤 형태야? 뭐 곱하기 뭐네? 약간 뭐 된 거랑 똑같아? 인수분해 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약간 인수정리 이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잘 안 나와 이 단어가.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 우리 아까 문제 내봤는데 나머지가 0이라는 표현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인수정리보다. 그래서 인수정리는 지금은 필요 없고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활용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기본적인 거 좀만 풀고 쉬어볼게요. 알겠죠? 아직 조리치법도 남았으니까 방금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거 좀 풀어보고 쉬어볼게요. 알겠죠?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취급이 되는 건데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여기 이거 보고 제발 오늘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입생들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때 이거?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 같이 봐주시고 어떻게 그랬죠? 우리 이거 1차식을 0이 되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기로 했잖아. 그럼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5잖아. 그 넣으면 끝이야. P5가 나머진 거예요. 얼마? 2. 제일 쉽지? 나머지 단어 어렵거든요? 요런 건 제일 쉬워. 여기까지 볼까?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 누가? Q5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줘놓고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봐. 그냥 이렇게 생긴 것 뿐이야. 다항식 뭐식이래.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긴 것 뿐인 거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1차식 나왔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뭐 대입하자고 했죠? 이거 0이 되는 값 대입해주세요. 그 문제의 답은 저 이상한 다항식에 x에만 잘 넣어주면 돼. x에 5만. 그럼 이게 답이야. P5는 써있죠? Q5도 써있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그냥 12가 돼버리는 거겠죠. 여기도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다른 게 뭐 fx랑 px랑 qx가 안 써있어야 되더라. 그냥 쌤이랑 약속하는 거야. 이거 fx라고 두자 우리 그냥. 그럼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래. 여기까지 읽고 뭐 쓸 수 있을까 우리? 0이 되는 값 1을 f에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읽고 뭐 쓸 수 있을까? f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 f1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쌤이랑 설정한 fx에다가 x에 1을 집어 넣어달라고. 넣어주세요. 1, a, b, 마6.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볼게.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까지. 그럼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그럼 2까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죠? 넘어가면 6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a랑 b를 물어보는 거야. 뭐 해주면 돼요? 연립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까지 구할까요 그냥? a는 4고 b는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곱하면 마이너스 8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볼게요. 얘까지는 우리 연습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자. 이거 읽고 빠르게. px를 나눴을 때 나머지 2, 나눴을 때 나머지 7이래. 그럼 2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p3. 7은 뭐로 쓸 수 있을까? p 마이너스 2까지. 이런 거는 해줘야 너는 배웠으면.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다음 응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써볼게요. 이제 이렇게 1차식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 2차식이죠. 그럼 무조건 검산식 쓰세요. 무조건. 알겠죠? 천천히. px라는 식은 뭐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d 뭐 써달라고요? 목. 뒤에 뭐? 나머지. 몫은 뭔지 몰라. qx. 나머지는 r로 쓸 건데 기억나십니까? 2차인데. 이거 1차일 수도 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rx. rx로 써놓고 이제 알잖아. rx가 뭔지. ax 플러스 b일 게 뻔하고
우린 0이 되는 값을 대입할 건데 안 보이죠? 근데 잘 보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하면 돼요. 마3이랑 플러스 2인가요?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됐는데 이게 이 문제의 흐름상 이 두 개를 활용하려면 봐봐. 뭐 넣을 거야? 3 넣을 거죠. 그럼 3 넣어봐. 3 넣으면 지워지고 P3이네? 얼마입니까? 2는 여기 3 넣어줘. 3A 더하기 B. 두 번째.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이거 나오네 또? 마이너스 2 넣으면 7은 마이너스 2 넣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됩니까? 빼거나 더하기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어떤 데까 얘들아? 마3 넘어가면 5까지. 제일 중요한 건 요 놈이 나머지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까지. 마지막 답은 여기다가 5를 대입해달래요. 됐나요?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다항식, 얘도 그냥 어떤 다항식을 몇 차씩 나왔어요? 3차식으로 나왔네? 그럼 뭐 하자고 했죠? 그럼 이렇게 검사식 쓰자고 했어. 1차식 나눌 때는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3차나 2차면 검산식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그냥 쭉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누는 식도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뭐라고 써줘야겠어? 2차로 써줘야겠죠. 3차보다 차수 바로 낮은 걸로. 그럼 이거야? 지금 3차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돼요. 왜? 공통적으로 얼마 곱해져 있어? x 곱해져 있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를 합차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아까 우리가 나머지를 어떻게 쉽게 구했었냐면 여기 1차식 0이 되는 값을 대입했었죠. 그럼 대입할 게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있죠. 근데 나머지 모르는 미지수 몇 개 있어? 3개 있네? 그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넣어볼까요? 0부터 넣을게요. 제일 쉬운 거. 마이너스 3은 0 넣으면 여기 그냥 다 지워지는 거야? 넣으면 다 지워져요. 나머지 0 넣을게. C.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암산 안 되는 건 할 거야, 계산. 마이너스 1 넣어볼게.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있어. 1. 마이너스 3이네요? 갑자기 0 돼버렸네? 0은 마이너스 1점 넣어볼게. A 빼기 B 더하기 C까지. 그래서 조금 쉽게 풀 사람은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겠습니다. 플러스 3으로. 두 번째 이제 1 넣어볼게. 1 넣으면 1, 마 1, 1, 마 3. 마이너스 2는 똑같이 X에 1 넣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C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 넘어가면 1까지. 또 뭐 해주면 돼? 또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더하면 2A, 4. A는 2. B는 마이너스 1까지. 됐나요? 그래서 A, B, C 구했으니까 나머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죠? 최종적인 나머지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가 x고요. 여기에 4를 대입해달래요. rx가 이거니까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6 30까지 됐나요? 뭐 없네? 답이? 뭐 들었어? 4는 거 아니야? 4, 4, 16 32 뭐 틀렸네? 대입이 틀렸나? 0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아까 이거 맞지 않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으면 맞는데? 0 1 넣으면 1 마 1 1 마 3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3. 응? 더 뭐 틀렸어? 2A는 4, A는 2 맞잖아. 에이, C는 막 3이네. 그럼 최종적으로 7을 뺄 거니까 25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0번 보자. 지금 우리가 1차식으로 아니지
뭐래 2차씩 나눴으니까 식 한번 쓸게요. 알겠죠? 식 한번 쓰고 생각하십시다. px는 3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로 나왔을 때 몫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x 플러스 1까지. 이거 그냥 쌤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1차씩 나눈 거 아니면 검산식 쓰기로. 근데 마지막 답을 볼게요. 얘는 바로 풀어야지. 왜? 나눈 식이 1차식이니까 x에 뭐 집어넣을 거야? 3. 그러면 실제로 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p 4가 답이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p4가 궁금해? 그냥 4 대입하면 답이야. 자연스럽게 4를 집어넣죠? 우리 이 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지워질 겁니다. 그 4 대입하면은 아마 답은 9일 거예요. 실제로 해볼까요? 저기 식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3, 1에 마이너스 10 나오려면 요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들아? 2, 4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그럼 위에 거는 3x 플러스 2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3분의 2 4니까 4 대입하면 지워지는 거 맞잖아. 그럼 답은 9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를 우리가 대표 문제만 풀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얼추 너네가 이제 이런 건 접근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답 보니까 뭐 구하는 게 답이겠어? Q 1이 답이라고 하는 거죠. 왜? QX를 0이 되는 값이 얼마? 1이잖아. 왜? 1차씩 나왔으니까 나머지 뭐로 빨리 구하자고요? 0이 되는 값 대입하기. 답은 Q1이에요. 근데 이제 Q1을 구하려면 몫을 구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검산식 한번 써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 Q에 대한 정보는 모르거든. 그래서 궁금한 게 몫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검산식 써볼게요.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머지 구하겠습니다. 왜? 우리 이거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0이 되는 값 대입하면 됐는데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럼 0이 되는 값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 1, 1, 우변 3까지.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제 보니까 Q1이네? 엄청 간단해요. QX인데 Q1이 궁금하네? X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죠. X에 대입할게요. 1, 마 1, 1. 그럼 여기는 1이죠? 1은 2 곱하기 Q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문제에서 원하는 Q1은요? 마이너스 1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번. 여기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문제 푸는 법이 달라요. 너네 95랑 94 중에 뭐 치환하고 싶어? 치환해서 그냥 X로 좀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95랑 94 중에 뭐 하고 싶어?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쌤이 좀 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뭡니까? 어떤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95를 x라고 써봐. x 99제곱을 94니까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번에 94를 치환해볼게. 그러면 누구를? 얘가 95니까 x 플러스 1의 99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약간 0이 되는 값이 딱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1처럼. 근데 얘도 상관이 없긴 해요. 이거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0이긴 해. 그럼 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뒤에 거 부호 바꾼 거. A, 뭐 1 이런 게 편하지. 요것도 0인데 조금 덜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1이라고 했죠? 그럼 지우고 x에 1 대입하면 답입니다. 어차피 상관없죠? x에 0 대입해도 1의 99제곱이야. 답은 똑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은 어렵지 않다고 했었죠. 그 다음 문제 보면 그냥 어떤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나머지 얼마라고? 0. 그거 하나 준 거야. 근데 하나 더 있네. 그럼 한 번 더 대입하면 되잖아. x에 3 넣으면 뭐 나오겠어? 나머지 0으로 풀어주면 돼. 그럼 두 개 푸는겨.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정리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0이 되는 값에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4m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은 얼마라고요? 나머지 0. 정리 좀 할까요? 4m 마이너스 2n은 플러스 2지 넘어가면은 약분하면 2m 마이너스 n은 1까지. 두 번째 3 넣어볼게요. 27 9m 플러스 3n 플러스 6은 나머지 0까지. 9m 더하기 3n은 33 넘어가면 마이너스 33 약분까지 할까요? 3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1까지.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2m 마이너스 n은 1까지 더하면 5m은 마이너스 20까지 m은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4넣으면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8 9가 마이너스 n이래. n은 마이너스 9까지. 한번 넣어봐도 되고요. 뭐 틀렸다. 아닌가? 틀렸죠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이야? m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n이 플러스니까 n은 마이너스 5야. 빼달래요. 오늘 배운 간단합니다. 1차씩 나누면 나머지 바로 구하자고 했고요. 이렇게 2차씩 나누면 뭐 한번 쓰자고 했어요? 검산식 한번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눴더니 몫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 거니까. 그럼 대입할 게 뭐 있겠어요? 얘랑 얘 한번 넣는 거죠. 원래 얘로 나눴을 때 여기 1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0은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b까지. 그럼 쌤은 요 놈들을 넘길게요. 두 번째 4 넣어볼게. 좀 큰데? 일단 4의 세제곱 64인데 2배 할 거니까 128 4의 제곱 16인데 5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0 얘는 뭐 상관없네. 4a 플러스 b까지. 그러면은 이번 얘네들 넘기고 싶은데 플러스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방금 한 건 4a 더하기 b는요 48 넘어간 마이너스 48.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건 a 빼기 b가 마이너스 7까지. 둘이 뭐 할까요? 더 갈게요. 5a는 마이너스 55 a는 마이너스 11 몇 차 빼니까 헷갈리네. a 마이너스 44. 그럼 우리 마이너스 44랑 뭐 더해야 마이너스 48 나와? 마이너스 4까지. 문제 안 끝났어요? 문제 뭐라고 했어요? 이 다항식 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우리 뭐 대입하면 돼? x에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5 플러스 a 더하기 b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1이랑 마이너스 4였거든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까지. 마이너스 18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이 조립제법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말고 숫자 있는 거 해볼까? 이거로 풀어주고 다시 풀어볼게요. 알겠지? 앞에 거. 잘 봐. 우리 조립제법이라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3의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잘 봐야 돼요. 보통 뭐만 구해?
나머지만 구하는 게 나머지 정의 단원 주였어요. 근데 뭐도 구해달래? 얘는 목도 구해달래. QX도. 그러면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몫을 구하려면요, 그냥 나눗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없죠. 그냥 이 식 어떻게 써야 돼? 다시 한번 써야지 뭐. 근데 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3차, 2차 상수항이네? 1차항이 없죠. 그러면 한 칸 떼놓으라고. 없지만 한 칸 떼. 요 상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죠?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3x 제곱 좋습니다. 3x 세제곱, 3x 제곱 뺄까요? 빼면 사라지고요. 2 빼기 3이야. 그럼 쌤이 아까 항이 2개여서 내려오라고 했죠? 내려올 게 없어요. 배웠으니까. 얘는 내려오지 마.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랑 얘 곱해서 얘랑 똑같은 거 만들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뺄게요. 그럼 지워지고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들끼리 빼지는 거야. x. 마지막 거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까지. 근데 이제 오늘 뭐 이상한데? 맞구나. 미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건데 어때? 식이 조금 길죠? 그래서 이 조리집법은 나눗셈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단점이 좀 많기 때문에 주의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눗셈을 좀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면요. 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개수만 쓸 거예요. 개수만. 그러면 개수는 지금 보니까 3차항은 3, 2차항은 2, 1차항은 없잖아. 그럼 0도 써줘야 돼.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5까지. 그 다음에 나눗셈의 반대처럼 쓸 거고요. 우리 나눈식 1차식 0이 되는 값 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들하면 우리가 나눈식에 0이 되는 값을 써줘야 돼요. 근데 잘 봐. 만약에 식이 이렇게 생겼어 봐. 그럼 나눈식에 0이 되는 값이 몇 개야? 2개겠죠? 그래서 조리집법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밖에 안 돼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인데 주의할 점이 제일 중요하죠. 다항식 나눗셈 중에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됩니다. 1차식일 때만. 1차식이죠? 돼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방법이기 때문에 익히면 됩니다. 그냥 내려와. 첫 번째 건. 그 다음에 여기부터 채워지는데요. 둘이 곱해서 여기 하나 써질 겁니다.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숫자가 2개 있잖아요. 둘이 더할 거야 이제. 더하기 꼭 기억해주세요. 내려올 땐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뭐로 채워지는 거야? 똑같이 또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내려와.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1 내려와. 마이너스 6까지. 선생님 마지막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요. 우리 나눗셈이 한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맨 뒤에 거 나머지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훨씬 쉽지.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이 몫의 개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다항식이 빵꾸가 나 있으면 목도 충분히 이렇게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이 있을 때는 식을 잘 쓰기 위해서 쌤은 어떻게 항상 말해주냐면요. 거꾸로 차수 확인해주세요. 거꾸로. 맨 뒤에가 상수항이에요. 그 다음에 1차항이고. 그 앞에는 몇 차항이 있어요? 2차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로 써주면 어때요? 똑같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하나 더 했네. 문제 보니까 얘들아 이게 몫이거든요? 근데 이 몫을 qx를 얘로 한 번 더 나누고 싶대요. 그럼 이제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 써주시고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좀 써볼까요? 잠깐만 빈칸은 그냥 채워넣는 거야? 어차피 q'x만 구하면 되는구나. q'x라는 건 이 qx를 x-4로 조립제법 썼을 때 목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3-1을 이제 우리가 4로 조립제법 쓸 거니까 그냥 내려오면 3 곱하면 12 내려오면 11 곱하면 44까지 나머지는 45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여기 목만 그래서 상수항 1차항이니까 q'x는 3x 더하기 11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조리집법의 이제 유형인데
이렇게 이제 모르는 문자가 좀 많죠? 자, 왼쪽 식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K 먼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왜?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조리집법을 쓸 건데 개수는 다 써 있어요. 안 틀리게. 근데 1차식 나왔을 때 0이 되는 값이가 뭐 써주면 돼요? 3 쓰면 된다고 하는 거죠. K는 맨 뒤에 3이고요. 근데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알겠죠? 내려오면 1 곱하면 3이고 이제 이 문제 푸는 겨. A랑 요거랑 뭐에서 나와야 되죠? 더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있어야겠죠. A랑 C는 마사 3. C 틀렸죠? 그럼 답은 3번. B가 볼게요. 이제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내리면 마이너스 5. 3이랑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15. B랑 얘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10까지. B랑 D는 10이랑 마3. 됐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6번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조리집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이냐? 조리집법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문제 유형 좀 훑어볼게 빠르게. 여기 그 16번 유형 잘 봐. 연어 요거 하나. 여기 1번 하나. 여기 60번 하나. 보니까 다 어떻게 되어 있어 문제가? 거듭제곱이 엄청 많죠? 같이 봤죠 우리 아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그래서 여기 뭐 써있고 문자가.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조리제법 문제 유형인데 일단 쌤이 답을 알려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조리제법이라는 건 나눗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식은 이렇게 개수를 써주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 어떤 1차식 나눴을 때 0이 되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값이 답입니다. 여기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와주면 돼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까지. 그걸로 문제 푸시면 돼요.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그럼 봐봐. 요거 쌤이랑 한번 쓸게. 잘 봐요. 우리 방금 어떤 식의 문제를 푼 거냐면요.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는 식을 뭐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 요거 맞죠? 나머지 얼마? 10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이 10은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누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10은 D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방금 식을 보니까 요 식이 여기 위에 있는 식인데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럼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1로 왔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 있겠어? 저기 원래 x 플러스 2 3개 있었잖아요. 그럼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b의 x 플러스 2, c,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2가 하나도 없는 d는 뒤로 빠져야지. 근데 이 식을 계산해보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온 거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일 수밖에 없어? d일 수밖에 없죠. 그럼 잘 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네?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x 플러스 2로 나누면 조리집법을 쓰면 뭐가 나오겠어요? c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리집법 마이너스 1 얘들아 너네는 계속 푸시면 됩니다. 계속 끝까지. 쭉 푸는 겨 그냥. 오 누구겠어? 마지막 뒤에 x 플러스 2 없는 거 c라는 거죠. 마지막 여기도 한 번 더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유형을 좀 파악해 주세요. 마지막 나머지 저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버려. 조리집법을. 여기부터 역순입니다. 알파벳이. 우리 알파벳이 아까 저희 D, B, C, A였잖아요. 여기가 D고 여기가 B, C고 B고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뭐 해달래요? 뭐 어떻게 해달래요? 맞나요?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고 지금 하나를 좀 내용이 빠뜨려서 그거 하나만 알려줘 볼게요. 문제는 없고 약간 여기서 이제 뭐 좀 추가되는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조리제법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혹시 쌤이 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2로 한번 쉬운 걸로 가자. x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리제법 써볼게. 나눗셈. 그럼 아까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개수를 먼저 쓰자고 했었죠? 2, 3,
마사 1 0이 되는 거 뭐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2 5 1 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지금 이 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몫은 2x 제곱 5x 더하기 1에 나머지 얼마입니까? 더하기 2죠.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맞죠? 근데 잘 봐. 혹시 내가 얘로 조리제법 쓰고 싶은데 2x-2로 됐죠? 그럼 조리제법 쓰면 어떻게 표시하고 얘들아? 일단 나누고 싶은 식 개수 쓸 거잖아. 맞지? 개수 쓸 거죠? 0이 되니까 뭐 얼마야? 1이네? 그럼 또 풀 거야. 근데 지금 이거랑 식이 세팅이 어때요? 똑같네? 그럼 똑같이 풀겠죠? 안 틀렸으니까? 그럼 뭐가 좀 이상이 있냐면요. 말이 안 돼. 이 식을 나눴더니 몫은 2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에 더하기 1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성질이 있냐면요. 내가 아까 조리집법은 언제만 활용 가능하다고 했었죠? 뭐로 나눌 때만? 1차식 나눌 때만. 1차식 나눴잖아. 근데 왜 안 되냐? 1차식으로 나눈 다음에 이 몫을 항상 개수로 나눠주셔야 돼요. 개수로. 그러면 나눠봐. 나눌 거 없지? 나눠봐. 그럼 나눠지죠. 그럼 나눈 대로 식 한번 써볼게요. 나누면 식이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은 x제곱 2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둘은 이제 똑같아, 식이. 왜? 여기에 있는 2를 끄집어내서 이 2를 여기에 보내면은 얘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뭐로 나눴을 때? 1차식 나눴을 때. 그다음 뭐로 해줘야 돼? 1차한 개수로 몫을 꼭 뭐 해줘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거든요. 숙제